네, 지금 싱어게인4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종신, 가수 윤종신, 그리고 뭐 기타 임재범 등등 해서 지금 너무 웃긴 게 지금 싱어게인4의 심사위원으로 나온 게 자기들 활동하려고 힘 받으려고 다 나온 거라고 의심될 정도로 너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야. 그 임재범도 막 앨범 새로 내놓고 콘서트 하고 막 지금 윤종신도 또 새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떴길래 봤거든요. 근데 무슨 필름 그 옛날에 그 필름을 담은 그게 있어. 케이스 동그란 거. 근데 그걸 딱 들고 이렇게 윤종신이 나타나면서 그거를 딱 봐. 손에 들어서 봐. 보자마자 제가 바로 떠올렸잖아요. 저 시네마 천국 마지막 장면 설마 표절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그 동그란 필름 그 뚜껑을 보길래 나는 빠르니까 설마 표절하려는 건가 했더니 와씨 진짜 표절 진짜 표절. 아니 근데 패러디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이거든요. 유명한 장면이라 워낙 이게 1988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뭐 여기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근데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이거든요. 그게 이 영화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그동안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인공이 토토예요. 요게 이제 포스터고요. 어린 토토가 이제 동네에 우연히 있는 그 영화관, 옛날 영화관의 그 영화 기사, 필름 돌리는 이 기사가 할아버지인데 가서 이제 막 필름 이런 것도 비춰보면서 영화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얘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니야, 어머니. 그 어머니는 이 할아버지랑 어울리는 거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이제 친구, 이 어린 토토 끼케야 한 뭐 5살, 아니 6살 정도로 돼 보이는데,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 애를. 영화관에서 주로 살아. 그러면서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커요. 이게 지금 10대 소년 정도로 큰 거예요. 한 18 정도? 그래서 역시 이제, 이 할아버지와 친구 사이를 유지하면서 항상 이제 이게 영화가 취미니까 하다가 우연히 카메라에 걸린 게 이제 엘레나라고 이쁜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거야. 근데 이 영화관에 화제가 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영화 필름을 건지려고 막 뛰어들다가 눈이 다 장님이 되는 거야. 타버렸어. 그래서 이 집 엘레나랑 데이트를 하고 잎을 꺾어가지고 거기다 뭐 맛있는 것도 해먹고 부잣집 딸이야 엘레나가. 얘는 좀 가난해. 오빠야. 옷 가난해 보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 엘레나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고 막 이래. 재벌이고 이래. 군수 뭐 이런 거 정치인인가? 아무튼 둘이 만나지 말라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키가 작아. 그때도 키가 작은데 앞을 못 봐. 근데 이걸 다 느끼는 거야. 너 좀 수상하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눈은 안 보이는데 그거를 벌써 얘가 이제 뭔가 이 사랑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얘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하니까 얘 보고 이제 멀리 떠나라고. 여기가 지금 작은 촌동네니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 멀리 떠나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려줘. 어느 공주님과 뭐 짝사랑하는 어떤 시종인가? 뭐 아무튼 그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들려주는데
공주가, 어느 탑에 있는 공주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 앞에 와서 그걸 기다리면, 그때 내가 너의 그걸 받아주겠다. 구애 작전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기다려요. 1일부터 98일까지 기다리고 99일까지 기다려. 그 모습을 공주가 지켜봐. 근데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하루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기를 아마 이제 100일째 됐을 때 이게 그 공주가 거절할 것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나서 떠나라.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멀리 가면서 거의 한 몇십 년이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거의 한 60대? 60살 정도 되죠? 6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돌아와. 근데 돌아와서 왜 돌아오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 참여하려고 와. 그래서 다시 오는데 이제 온 김에 여기저기 다 가보는 거야. 여기저기 다 가보는데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여기 옛날 그 영화관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자기가 옛날에 갔었던 그런 장소 같은 게 다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역사가 다 바뀌어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엘레나의 집에 찾아가 봐요. 이게 그 장면인데 엘레나의 집에 찾아가는데 그 엘레나가 있어. 그 똑같은 자리에. 그래서 여기 좀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전화를 해서 나 기억나냐고.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이냐 하면은 거의 한 4, 50년 만인 거죠. 근데 이제 엘레나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차에 타고 둘이서 이 오리지널 그거 있잖아요. 디렉터스 컷 감독판 오리지널은 여기서 둘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관계를 합니다. 이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요. 이 차 안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이 이 사람도 이제 그녀를 놓아줘. 엘레나를. 근데 그 장면을 우리나라 그 버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장면을 잘라내요. 뭘 잘라내냐 하면은 늙은 엘레나랑 만나는 장면 자체를 다 통으로 드러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그 흐름하고 좀 안 맞는다는 거야. 약간 환상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 다 개돼지를 보니까 이 개돼지들한테는 환상을 심어줘야 되니까 이 감독이 원래 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왜곡해서 왜곡해서 이제 이 영화의 주제를 그냥 영화를 살아가는 어느 한 소년과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둘 간의 우정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장면을 다 도려냅니다. 그러나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오리지널은 이렇게 뒤에 이만큼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버전이 다르냐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다시 몇 년 후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장면을 넣어서 다시 상영이 돼요. 개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요. 이 토토가 돌아오면 이걸 주라고. 토토가 돌아오면 이걸 주라고 해서 이거를 딱 그 윤종신이 처음에 테이블에서 했던 그 동그란 그 영화 필름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영사관에서 이걸 틉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온통 남녀 배우가 그 유명한 그 영화들, 상영했던 영화들에서 그 남녀 배우가 키스하는 장면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보면서 약간 웃기도 하고, 요 장면을 윤종신이 가증스럽게 따라하죠. 너무 싫었어.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팔짱 끼면서 웃기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눈물도 흘리고, 어디 갔죠? 아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영화를 감상해요, 이렇게. 그 윤종신이 이걸 따라하는 거야. 너무 싫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처음에 우리 한국의 심의위원회가 다 편집을 하고 난 장면에서 이걸 마지막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늙은 엘레나를 만나는 장면이 통편집된 그 상황에서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냥 지난날의 어떤 회환. 그냥 뭔가 이렇게 옛 추억. 뭔가 하나의 에피소드. 정말 나 옛날이 그리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눈물과 웃음을 짓는 장면이 역대급 엔딩씬이라고 찬사를 받을 만한 명장면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 2013년에 국내 재개봉을 하죠. 제가 아까 말했죠. 재개봉한다고.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무려 10년하고도 20년하고도 23년 후에 재개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 디렉터스 컷 그 버전을 통해서 이 감독이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잘려나간 필름들의 내용이 뭐예요? 잘려나간 필름들 속에서의 장면은 하나같이 남녀가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어. 근데 그게 왜 잘려나갔을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 영화계 심의에서 저 장면은 너무 이제 난잡하니까 다 잘라 해서 이 영사기 아까 할아버지가 그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갑자기 뚝뚝 끊겨. 그러니까 다 편집을 한 그 장면들이에요. 그걸 모아서 이제 얘한테 토토한테 선물을 준 의미.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이거였다 이거야. 뭐? 지금부터 설명을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그 할아버지가 이 엘레나와 토토의 그 사랑을 결과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 엘레나가 토토를 찾아왔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근데 중간에서 알프레도, 그 할아버지가 이 둘을 갈라놓으려고,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왜냐면 얘는 이제 물에 나가서 이제 큰 사람이 될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게 반대하고 그 집에 어떤 여자와의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얘의 미를 막는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여기로 편지를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남기는데 내가 전해주겠다고 하고 그 메모를 전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죠. 엘레나가 나를 떠났구나. 오해를 해서 둘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뭐냐. 이 마지막 이 커트된 필름을 주는 거는 알프레도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엘레나와 이 토토가 그 당시에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자기에 의해서 이 둘을 갖다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라낸 거잖아. 이 둘이 한참 사랑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자기가 중간에 메모를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라냈잖아. 이 키스신처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와서 네가 다 성공한 다음에 이거를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어떤 사과의 의미예요. 미안함의 의미로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은 이 토토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찬란했던 젊었을 때에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의 사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레나였는데 그녀와의 그때의 지금은 지나간 그때의 그 시절이 이 안에 지금 모아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프레도 이 할아버지는 선물로 준 거고 마지막으로 남긴 게 그런 의미예요. 토토야 미안하다. 너희 둘을 내가 갈라놨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건 그런 상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토토에는 이제 울죠. 왜냐하면은 그 엘레나와 이어질 수 없었던 게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둘 사이를 찢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허탈하고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내 인생의 가위질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사실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라는 이 정말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반전.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우리나라에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미처 받아들일 수 없었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이제 개봉된 그 버전의 풀 버전에는 그런 해석이 다른 해석들이 나오곤 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암시하는 바가 너무 크고 정말 영화계에서 정말 그 뭔가 너무 하여간 역작이면서 시대의 어떤 방점을 찍었던 그런 시네마 천국의 이 명장면을 이 윤종신이 이거를 표절해가지고 11월호의 격정의 로맨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서 사진작은 월간 윤종신 해서 윤종신이 이걸 따라합니다.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이런 명화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이게 뭐야? 표절이에요? 패러디예요? 뭐예요? 건드리지 말아야지. 한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저는 보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짝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키스씬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도 한 절반 섞어 놓고 AI로 이제 또 AI가 인물들이 나와서 캐릭터가 나와서 키스씬도 그것도 몇 개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 AI는 티가 나거든. 그래서 일부 키스씬 절반 정도는 AI, 절반 정도는 뭐 실제 영화에서 이렇게 캡처한 거. 포스터에 있는 건 당연히 실제 영화고. 섞어가지고 만든 것 같더라고. 대충을 걸버무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진정성 떨어지고 완전히 실망스러운 거야. 게다가 노래는 또 트로트대? 그러니까 윤종신이 지금 나이가 이제 그 환갑을 향해 가잖아요. 올해로 나이가 그래도 거의 50 56, 7 이렇게 되지 않나요? 8? 근데 이제 본인이 발라드의 한계를 느꼈는지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르도 트로트고 이런 뮤비 컨셉도 약간 그 7, 80세 그러니까 시니어 고령층, 그러니까 트로트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 아주머니, 할머니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장르도 트로트고 창법도 트로트 창법을 최초로 윤종신이 내지 않았던 그런 발라드가 아닌 트로트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도 트로트를 한다라고 마치 천록담 이정이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처럼 나도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닌데 트로트로 한번 내가 가보겠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정하고 윤종신하고 친하거든요. 그 옛날에 이정하고 윤종신하고 둘이 음악을 이별의 온도라는 그 노래를 둘이 듀엣으로 했는데 듀엣이 아니라 앞에 이정이 부르고 두 번째는 윤종신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이별의 온도 노래 제가 좋아하는데 둘이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로는 그 한예슬하고 나왔던 그거 뭐지? 논스톱? 거기서 만나지 않았나?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정이 그렇게 미스터 트롯으로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나도 좀 트로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걸 낸 것 같더라고요.